안녕하십니까? 프로유튜브입니다. 새해가 밝으면 사람들이 연례 행사처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토정 비결이라든지 사주라든지 보러 갑니다. 요즘은 그런 것들도 온라인화가 되어 있어서 실제 사람한테 본다기보다는 온라인상의 정보를 입력해서 결과를 보곤 합니다. 그런데 사주나 이런 것들도 각각의 학파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파라고 거창하게 이야기하지만 사주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각각 다른 중심 개념을 잡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선생마다 다르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여도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점집 여러 군데에 다녀도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기도 하죠. 그리고 온라인에는 주로 그 내용들을 짜깁기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재미로 보죠. 그런데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는 자기 마음에 병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가 진단을 해보곤 합니다. 예년과 어떻게 달라졌나 하고 보는 경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신경증은 촉발 사건이 없다면 잠복된 상태로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자가진단 항목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기분이 좀 좋지 않고 하면 자가진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식인 같은 것을 보다 보면 자가진단에서 심각한 우울증이 등장했다거나 혹은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가진단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혼란스러워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저는 무슨 병일까요? 제 병의 이름은 뭔가요? 그런 말을 꺼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의 문제는 주로 기분의 문제가 증상으로 오해된다는 것입니다. 이성 친구한테 차여서 기분이 우울하다고 하면 우울증 걸렸다고 신세한탄도 하고 그러죠. 기분이 좀 다운되어 있으면 우울증으로도 이야기하고요. 이와 같이 일종의 기분 상태의 증이라는 말을 붙여서 표현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기 상태를 좀 과장해서 나타낼 때 이런 현상이 등장하죠. 사람의 말은 마술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그렇다고 믿기 시작하면 정말 그렇게 되는 경우도 나타나죠. 프로이트는 신경증을 형성하는 힘이 신화를 만드는 힘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몰두해서 그 말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 가스라이팅 역시도 이런 효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상대에게 일종의 암시를 심어놓는 겁니다. 그렇다면 없던 병도 있다는 믿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계발서와 같은 책도 역시 일종의 최면 효과를 일으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성공법에 대한 암시죠.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심풀이로 해보는 자가진단 역시도 이와 같은 효과를 지니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신이 병들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현재 자신의 불편한 상황들을 설명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이 원래는 이런 모습이 아닌데 병이 들어서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로 상대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고립 상황으로 스스로를 밀어넣습니다. 자기 나름의 증상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죠. 이것은 향후 증상의 발달 방향과 관계됩니다. 그리고 자가진단명 자체는 이상한 합리화를 정당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행동 효율도 떨어지다 보니 약간 굼뜨게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기분도 계속 좋지 않습니다. 자아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면 기분은 좋아집니다. 일 자체가 우리 정신에 유익함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에너지 투자 대비해서 작업량이 훨씬 떨어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좌절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 결과로 우울한 기분이라든지 고통스러운 느낌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은 이때 삶을 들여다보면서 무엇이 삶의 효율을 떨어뜨리는지를 검토하고 그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물론 이것은 프로이트가 연구를 해놓은 바탕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죠. 프로이트는 기능이 떨어지는 것과 증상을 구분했습니다. 기능 저하는 일반적인 상태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어떤 예외적인 변화를 겪거나 그 변화로 인해 새로운 현상이 생겨났을 때는 증상이라고 말을 씁니다. 이러한 프로이트의 관점에 따른다면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단순한 기분 저하나 산만함 같은 것은 증상의 범주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일시적인 기분 저하로 등장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인에 따라서 행동 처방만으로도 호전이 되곤 합니다.
흔히 ADHD를 의심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주요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종종 이야기하던 컨디셔닝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호전되는 케이스가 많았던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신체적인 질환이 자가진단이라는 측면에서 관찰이 된다면 그때는 의료적 도움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문제를 자가진단하는 경우에는 의도치 못하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큰 병을 앓거나 허리 디스크 같은 질환을 경험하면서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는 경우에 극심한 우울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울증으로 판단하면 약을 처방해도 그다지 효과가 없습니다. 질환을 치료하는 경험이 많은 의사는 이런 것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가 진단 항목에 대한 맹신을 유지한다면 그 믿음이 정말 병으로 이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흔히 발병하는 신경증이란 뇌에 발생한 하나의 병변이 아니라 지적인 형태로 수시로 변화해가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우울증인지 아닌지 자가진단을 한 이후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그 단서들은 쉽게 발견이 되고 고민은 심각할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권하는 것은 고민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신체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고 체력을 회복하는 것부터 해보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울증이나 조울증과 같은 진단명보다 번아웃이 더 어울리는 상황이 있기도 하니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